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컨디션. 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술을 즐기다 못해 빠져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었죠. 자, 오늘 또 다른 증언이 나왔는데 자,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술시가 있었다. 술시. 그 12시간의 그 시간 오후 7시가 아니라 술시, 말 그대로 술 먹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씨는 술시가 있었어요. 용산에서 장관들이나 주요 인사들 보고를 5시에 받는 경우가 있었대요. 5시 한 반부터 이제 소폭을 돌리는 거여서 장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5시 보고 일정이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 챙기고.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자료가 아니라 술 깨는 음료수부터 챙겼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의 컨디션이 정상적이었는지 좀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저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술 마시고 싶어서 업무 보고를 핑계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게다가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술 문제를 계속해서 폭로해왔던 윤건영 의원, 최근이었죠. 또 지난 2023년 2월 국정원에 업무 보고 갔을 당시에도 폭탄주를 하도 많이 마셔서 경호관에게 엎혀 나왔다 이런 내용도 폭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건영 의원과 직접 좀 통화를 해봤는데 자, 이런 일들이 3년 내내 비일비재했었고 이미 이런 내용들은 진작에 알았는데 이제 와서 공개했다. 자, 왜 그러느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나 군 통수권자이니까 그 행태가 너무나 민망해서 바로 공개하기가 좀 애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일단 공개한 건 이게 전부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추가 폭로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술 관련된 증언은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공식 자리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해 보이는 술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지난 총선 직후입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는데 그 직후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방문해서 맥주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날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 시그니처죠.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었는데 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보이고 자,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바로 그 훈련병,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한두 번 정도 술 얘기를 하면 소탈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때도 논란이었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매우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비판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그보다 앞서서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때였는데 그때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예. 뜨겁고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밤 늦게까지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국민들 다 보시는데 소주 한잔 하기도 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러기도 어렵고. 장동혁 대표 목소리도 들리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로부터 과도한 심기 경호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23년 2월에 아마 국정원 업무보고를 간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각 기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업무보고를 가서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대요.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가지고 너무 취해가지고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 한두 잔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며 밤이나 낮이나 하니까 문제.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심기 경호를 한 경호관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았다며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던 입틀막 사태를 꺼냈습니다. 만약에 그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경호관을 한직으로 좌천시켰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잘했다라고 승진시켜줘.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럿이 뭉쳐 작전도 짜고 돌아가면서 반대하는 게 참모들의 능력. 윤석열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계엄 당일 저라면
국무회의실 문을 잠그고 경호관들 불러서 윤 전 대통령이 못 나가게 막았을 거라며 그렇게 하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비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로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방국과 세력과 관련된 거는 제가 10월 1일부터 제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나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모임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군을 격려하기 위해 급조된 술자리였다며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그 셰프들이 한 게 아니고. 계란말이와 베이컨, 김치를 안주로 두고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곽 전 사령관을 압박했습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당하자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충격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가진 군 지휘부와 모임을 두고도 술 마신 기억만 있다며 증언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군인은 아무리 마셔도 통수권자 앞에서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답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계엄과 폭탄.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후부터 계엄을 자주 부쩍 언급했다는 사실이 일본 아사히 신문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지냈던 전직 장관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대패한 뒤에 계엄을 입에 자주 올렸고 주량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 주량 관련해서 맥주와 소주를 함께 꽉 채워서 폭탄주 20잔을 들이켰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계엄과 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에까지 이런 뉴스가 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생각한 거는 12월 3일 직전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자, 4월 총선 직후에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과 술자리에서 부정선거 계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한 6월에도 안가에서,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장관 등과 소맥 회동을 하면서 계엄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네. 물론 이 보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음주 문제는 어떤 가벼운 뒷얘기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이번 불법계엄과 12.3 내란 사태의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술과 관련한 얘기가 많았는데 대통령이 술 마실 수 있죠. 근데 술 마시면서 야당이랄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모여서 계엄에 모의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윤 대통령이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많은 여러 정치인들의 예상과 달리 몇 주째 금주 중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고생이 하지만 많은 걸 알면은 스스로 관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서 보도해드렸지만 경호처가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네. 바가 있었죠. 근데 현재 이 경호처의 수뇌부들과 이 수뇌부들이 충성파가 된 것도 이 술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권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이 지금 사실상 내란 전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윤석열 옆에서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필요하면 같이 술도 대작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가깝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이어볼까요? 2022년 5월 북한 미사일 도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만취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해명은 모호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소주, 맥주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매주 용산에 배달을 다녔다. 술 때문에 지각이 잦아 대통령실 비밀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소문도 돌았죠. 또 몇몇은 최근 구체적 근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음주 습관을 자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꺾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 관저 술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강조한 겁니다.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술 많이 먹었죠. 내가 한 번 소맥 제조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조하고.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와의 술자리 이야기는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